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비명계 국회의원의 실토, 이낙연 신당 수박들도 안 간다입니다. 참 그러고 보면 이 수박들이라는 사람들 참 의리는 없다. 그죠? 언제는 이낙연과 생사고락을 같이 할 것처럼 불 속이라도 같이 뛰어들 것처럼 그렇게 함께 짝짝꿍이 돼서 잘 지내더니 이제 이낙연 신당이 자신들한테 불리하게 보이니까 별로 이득이 안 돼 보이니까 글쎄 냉정하게 걷어찬다라고 그렇게 말해도 될까요? 예. 이낙연이 신당을 만들겠다고 이미 며칠 전에 공언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이낙연 신당을 한 해 만에 분위기만 잔뜩 띄우고 있더니 여기저기에서 비난이 쏟아졌죠. 야, 나갈 거면 빨리 나가! 할 거면 빨리 하라고! 그랬을까요? 그래서 그랬을까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낙연 신당을 만든다는 얘기를 공식화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들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낙연은 언젠가는 신당을 만들 거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입지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낙연이 있을 곳은 없다.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조용히 때를 기다리면서 입 닫고 있을 사람들도 아니고 자신이 대권 주자라고 자신이야말로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만만한 사람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지만 않을 거라고 봤고요. 그러니 결국에 언젠가는 신당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야, 이낙연 설마 탈당해서 신당까지 만들겠냐? 그 탈당해서 신당 만들면 거의 죽는 길인데 그걸 모를까? 예, 그걸 모르는 모양이죠. 어쨌든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졌는데 지려고 하는데 따라가려는 사람이 없어요. 원래 이낙연을 따르는 사람들, 이낙연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내가 6, 70명 정도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핵심적인 수박들은 한 30명 정도고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들까지 약 70명 정도, 6, 70명 정도가 이낙연을 추종하는 세력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170명, 180명 중에 적어도 3분의 1 이상은 이낙연한테 넘어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걱정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낙연의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요? 줄어들더니 어느 순간 30명으로 줄더니 어느 순간 5명으로 줄더니 이제는 이낙연 홀로 남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낙연과 아주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때로는 이낙연의 거의 메신저 역할을 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낙연의 대변인 역할도 했었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국회의원들 비명계 이른바 친낙계 다른 국회의원들을 대신해서 이낙연을 만나러 가기도 했던 그런 분입니다. 자,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 요즘 이낙연 신당에 관심을 두겠냐? 이낙연 신당 따라갔다가 정치 생명 끝날 일 있냐? 안 간다. 저는 당연히 그분은 이낙연 따라갈 줄 알았어요. 그래서 따라가십니까? 라고 했더니 웃기지 말라. 내가 거기 왜 가냐? 어디 가서 절대 내 얘기는 하지 마라. 내가 안 간다 소리, 심지어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간다 소리도 하지 마라. 나랑 이낙연이랑 엮지 마라. 이거지.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 제가 누구라고 대충 말씀은 드렸습니다. 이름은 말 안 했습니다만 제가 이까지 말씀을 드렸으면 누군지 대충 아실 거예요. 자,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랑 이낙연이랑 엮지 말래. 내가 왜 이낙연 신당 따라가니? 큰일 날 소리 하지 말라고. 질색, 팔색을 합디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사람마저도 이렇게 나온다면 다른
이른바 친낙계, 오히려 수박 5인방 이런 사람들도 이낙연 안 따라간다는 얘기겠네? 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찬히 좀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낙연 신당 깃발은 올랐는데 아무도 그 깃발 밑에 모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결정적으로 한마디가 나왔어요. 조국 전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낙연 신당 내가 거기 갈 일 없다. 왜 나를 이낙연과 연결시키느냐? 이낙연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사저널에서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절대 이낙연 신당에 갈 일 없다. 이낙연과 나는 시대적 과제 방향이 다르다. 지금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시간이다. 아주 선명하게 자기 입장을 드러냈죠. 조국 전 장관의 화법으로 볼 때 이 정도 얘기한 거는 사실상 나는 이낙연하고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딱 자른 거에 속합니다. 이 조국 전 장관 이분의 성품이 대놓고 아주 극단적으로 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런 거 안 합니다. 라고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같은 질문이 계속 반복이 돼서 자신이 좀 더 강하게 확실하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면 그렇게 자주 받은 질문도 아닌데 절대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은 자신과 이낙연은 가는 길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겁니다. 시대적 과제와 방향이 다르다 알겠던 건 뭐냐면 난 이낙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되게 완곡하게 표현한 겁니다. 시대적 과제나 내가 함께 가는 방향이 다르다. 나는 이낙연하고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실 이 얘기 나오는 게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뭐라 그랬죠? 이낙연은 조국을 친 사람이라고. 자, 글쎄 이 최성해 총장의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요. 이낙연과 조국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상충되는 관계 혹은 정적에 가까운 관계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조국 전 장관도 이에 크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윤석열이 이 검찰총장이 되는 그 과정에 이낙연 전 대표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다라는 얘기도 암암리에 많이 번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이 조국 전 장관, 윤석열을 반대했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조국이 이낙연 신당에 간다? 그럴 일은 없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낙연 쪽에서 이 친낙들이 아니 이낙연을 쫓아다니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똥파리 새끼들, 백광현이 이런 애들이 저기서 조국 그 이낙연 신당에 조국이 뭐 함께 하네 마네 그런 뭐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자기들 보면 내피셜이고 희망사항에 불과하겠습니다만 마치 그 희망사항이 사실인 것처럼 떠버리고 다녔어.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이 애시당초 그런 얘기가 나오지 못하도록 딱 자른 거죠. 자, 그래서 그랬을까요? 자, 이낙연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이제 이낙연을 뜯어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미래, 더 좋은 미래. 사실 여기가 이 신낙계 일부와 그 다음에 이낙연을 추종하는 이른바 범이낙연계가 모인 계파가 더 좋은 미래, 더 미래입니다. 이곳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낙연을 향해서 신당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더 좋은 미래, 더 미래가 신당 창당 계획을 공식화한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창당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더 좋은 미래, 더 미래 얘들은요. 범이낙연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추종 세력들이 모여있는 곳이야.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낙연계는 아니나 이낙연 주변에 있는 친낙계 주변에서 부화내동하는 세력이라고 말했던 바로 그런 사람들이 더 미래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조차도 이낙연 보고 하지 마라. 참담하다. 총선에서 패할 거다. 최소한의 정치적 도리를 지켜라. 아주 강경한 어조로 이낙연을 비판한 겁니다. 이쯤 되면은 더 미래, 그러니까 이낙연 추종 세력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목소리를 낸 걸로 보여집니다. 이낙연한테 지금 대놓고 들이받은 거예요. 이낙연을 추종하던 세력들인데 그들이 지금 당장 이낙연 보고 야, 너 그러지 마! 라고 경고 사인을 보낸 겁니다. 자, 또 있습니다. 더 미래 외에도 이른바 이 비명계로 알려졌던 사람들조차도 이낙연 신당은 도시락 싸들고 말리고 싶다. 심지어 이낙연의 찬물 끼얹은 친낙 비명, 단순 비명계뿐만 아니라 친낙계라고 표시됐던 사람들 역시도 이낙연 신당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낙연은 어디에 가서 붙었다? 금태섭 양향자 만났대. 이미 탈당해서 민주당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그들한테 간 거죠. 이들이 국힘당으로 가기는 지금 당장 가기는 좀 머쓱한 사람들, 어느 정도 좀 세력을 형성해서 절차를 밟고 분위기 조성을 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 뭐 금태섭, 양향자 다 마찬가지인데 이들하고 모임을 했답니다. 그래서 큰 줄거리의 뜻을 같이 했다. 그러니까 아마 신당, 이낙연 신당의 금태섭, 양향자 이런 사람들이 포함될 거라는 것을 의미하죠. 원래 이낙연을 따라가야 되는 친낙계내 혹은 이낙연을 따라갈 것으로 보였던 비명계는 모두 이낙연을 버리고 이미 쫓겨난 떨거지들만 이낙연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실 게 있습니다. 금태섭, 양향자 이들 둘 다 어떤 사람들이다?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들 말고 둘 다 김종인 쪽 사람입니다. 결국 금태섭, 양향자를 만나서 큰 줄거리를 같이 했다는 얘기는 김종인을 따라가겠다, 김종인과 함께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낙연이 사무실을 하필 김종인이 사무실 열고 있는 그 건물에, 김종인이 입주해 있는 그 건물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하잖아요. 왜 그랬겠어? 이제 그 슬슬 속내가 드러나는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자, 대전일보 여기가 오래전부터 보면은 이 친낙계 신문 같았어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낙연 신당이 솥을 깨고 돌진했다. 이것은 뭐다? 이낙연이 신당을 계속 추진을 안 할 수도 있고 신당을 핑계 삼아서 이재명의 민주당에 치명타를 가하는 이런 짓을 하려고 한다. 뭐 이런 것을 우회적으로 좀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다? 이낙연 신당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선으로 후퇴해라. 이선 후퇴론이 나온다는 거야. 심지어 사쿠라라는 비판은 나왔지만 동조는 없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왔습니다. 이 두 언론사 모두 상당히 이낙연에게는 우호적인 곳이었어요. 근데 이 우호적이었던 곳 역시 지금 이낙연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낙연이 신당이라는 솥을 깨고 민주당을 향해서 돌진을 한다. 즉 뭐다? 이판사판 붙어보자. 배수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낙연이 코너에 몰렸고 핀치에 몰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선 후퇴론이라든지 동조가 없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는 거죠. 자, 지금까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낙연은 지금 신당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고 자기 딴에는 신당이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황이 그렇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이낙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이낙연은 지금 오히려
신당 창당은 접고 이재명의 민주당을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해볼까? 뭐 이런 짓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예측했었습니다. 이낙연 신당이 그닥 지지를 받지 못할 거다. 시민들로서는 이낙연 신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우리로서는 예측했었죠. 이낙연 지가 신당 한다 그런들 누가 따라가겠어. 아이고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나갈수록 니는 빨리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런 우리들의 얘기가 이제 실현이 되고 현실화되고 있는 거죠. 이낙연 그래도 한때 지지율이 40%, 50% 육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안정적인 차세대 대권 주자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그 한 1, 2년 사이에 완전히 몰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낙연이 지난 1년 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각을 세우고 이재명을 물어뜯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정반대 상황이 났을까요? 사람들은 왜 이낙연에 대해서 점점 신뢰를 잃어가고 지지를 철회하게 됐을까요? 자, 그 원인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이낙연이 보여준 것이 없다. 지도력을 보여준 게 없다라는 거죠. 자, 지난 1년 동안 이낙연 그 외국 나가 있었죠. 외국 나가가지고 간간히 국내 정치에 이러쿵저러쿵 훈수를 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그 훈수 외에 본인이 직접 나와서 무언가를 보여준 적이 없어요. 이낙연이 이재명 물러나라 소리는 엄청 많이 했죠. 본인이 직접 한 경우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대체로 보면 다른 사람의 입을 빌어서 이재명을 내쫓겠다. 이재명도 물러나라. 이 얘기 참 많이 했습니다. 즉 이낙연은 이재명을 대체할 대체제라고 이낙연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말을 하려면 이낙연은 뭔가를 보여줘야 했었어요. 뭐? 네, 자신이 대체제가 될 수 있다라는 그걸 뭔가를 보여줬었어야 되지. 자기가 대안이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했는데 이낙연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이재명을 물고 뜯고 하는 것으로만 어필을 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겪었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검찰 독재 상황이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통상의 정권만 같았어도 이낙연이 이재명을 공격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반발을 사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악의 독재 정권, 군사 독재를 방불케 할 정도로, 아니 군사 독재보다 더한 독재 정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낙연은 이에 맞서 싸울 생각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계속 이재명 물러나라 소리만 한 거예요. 마치 이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더 나쁘다. 뭐 이런 식의 태도였던 거죠. 어느 시민이 이런 이낙연의 태도를 보고 그래 너 한번 믿어줄게. 너 이재명 대신 네가 민주당 이끌어봐 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말 안 하는 겁니다. 게다가 지난 1년 반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전투 중이었죠. 민주당과 이재명은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서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검찰은 민주당을 세 차례인가요? 압수수색하는 그런 만행까지 저질렀고요. 툭 하면 국회 본청을 쳐들어가 가지고 압수수색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붙잡아 넣어서 감옥에 보내려고 했죠. 돈봉투 사건, 사실 지금 돌아가는 판을 보면요. 강래구 씨라는 사람의 입을 빌어서 검찰은 자신들이 죽이고 싶어하는 국회의원 명단을 공개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자, 이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과연 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우리 시민들은 전투를 지휘하고 있는 장소를 바꾸겠습니까? 안 바꾸는 거죠. 전쟁이 한창 중인데 누가 장소를 바꾸겠어요? 안 바꾸는 거예요. 전쟁이 실패로 떨어져 패전으로 마무리를 지어져 가고 있을 때, 야, 패전이 확실시 되고 있을 때, 그때쯤 돼야지 장소 바꾸는 거 아닌가요? 자, 근데 지금 한참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오히려 반격의 승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바꾸시겠어요? 지금 한참 윤석열과 전쟁 중인 이재명, 여러분 바꾸시겠어요? 근데 이낙연은 바꾸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누가 이낙연을 그래, 네 말 맞다. 그래, 맞아. 라고 해보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이런 상황은요, 수박들도 알아요. 그래서 지금 이낙연을 따라 나가면 완전히 버림받는다. 이 전투가 벌어지는 와중에, 이 와중에 이낙연을 따라 나가게 되면 배신자로 낙인 찍힌다는 거 지들도 아는 거죠. 그러니 이 반복된 이재명 사퇴 요구를 보면서 지지층은 이미 이낙연한테 실망했다는 것도 수박들도 압니다. 그러니 누가 이낙연을 따라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는 거죠. 결국 버림받은 것은 이낙연인 겁니다. 이낙연은 시민들을 향해서 이재명을 버리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신에 내가 할게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제로 버려진 것은 이낙연이 되어버린 겁니다. 싸움의 결판이 난 거예요. 이낙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된 것은 본인의 착각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런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니고 정치밥을 하루 이틀 먹은 사람도 아닌데 이런 실수를 했다라는 것은 이 상황을 살펴보는 어떤 정부적 감각이라 해야 되나요? 하여튼 상황 판단 능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본인의 출세와 영욕에 영달에 이 관심이 모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상황 판단 능력, 그리고 지금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 능력이 그만큼 줄어들었다. 아니, 마비됐다라고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여기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낙연이 판단 능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낙연이 지금 누구와 손잡고 있느냐가 여기서 드러난 거다. 이낙연이 민주당과 손잡고 있고 민주당의 이 한 정치 세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이 판단 능력이 부족해도 저런 짓을 할 수는 없다. 이낙연은 검찰 독재와 손잡고 있다. 그러니 저런 짓을 하는 거다. 자, 이낙연이 검찰 독재와 손잡고 있고, 자,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집권을 꿈꾸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라. 그 전제를 깔고 지금의 이낙연의 행동을 쫙 살펴봐라. 설명이 된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설명이 되네요. 거꾸로 그래도 이낙연이 민주당의 한 정치 세력일 거야 라고 보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대목들도 이낙연이 실은 검찰 편이야. 검찰하고 동맹을 맺고 있는 거야. 이낙연이 검찰하고 동맹 맺은 거는 이미 국무총리 시절 민주당 당대표 시절부터 이미 그렇게 돼 있었어. 요렇게 놓고 이낙연의 지금 행보를 가만히 살펴보면 딱 떨어진다. 저도 그 말을 듣는데 한 방 맞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딱 맞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설마 그 설마를 제가 지금 마지막까지도 그건 아니지 않을까? 아니길 바라는 그 희망상을 제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댓글창 난리 났어요. 예? 합리적 의심이라고. 그게 맞다고. 제가 두 번째 한 얘기. 예. 그게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네요. 아, 참. 약간 슬프네요. 댓글창 좀 볼까요?